올해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온타리오주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자된 경제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과 주택 공급 등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온주의 주택 가격은 지난해 정점에서 올해 말까지 평균 25% 하락이 예상되는데 하락폭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택 판매의 절반을 차지하는 광역 토론토는 구매 예정자의 관심이 높은 만큼 온주 평균보다 낮은 20% 하락이 예상됩니다. 토론토와 오타와 욕 지역, 미시사가, 옥빌 이외에 킹스턴이 25% 미만인데 반면 해밀턴과 더럼, 베리, 키치너, 워터루 등은 30%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주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은 가격 절반이 급락할 벤크로프트이며 노썸버랜드 힐스와 우드스타, 잉거솔, 오웬 사운드, 무스코카와 헨리버튼도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어 30%에서 38% 사이 하락률은 런던과 윈저, 구엘프, 피터보로, 오릴리아, 나이아가라 지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가운데 윈저와 오샤와 서드버리, 런던은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 대유행 동안 무려 75에서 100% 가까이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대자대는 올 하반기 집값이 바닥을 치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값이 크게 오른 외곽 지역은 집값 조정이 계속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고물가의 가정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도심 이외의 외곽 지역도 포함한 주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외 보고서는 온주민이 더 저렴한 내 집을 찾아 도심 외곽으로 또 타주로 이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엔 대서양주로 이주했는데 최근엔 엘버타주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주가 늘고 생활비도 고공행진을 이어가지만 이민자와 해외 이주민 증가 덕분에 온주의 주택시장은 앞으로도 강한 수요를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온주의 집값이 하락하고 몰기지 이자도 낮아지면서 가정경제는 살아나지만 2024년 말까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온주에서 토론토 생활비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왔고 세인트 캐터린과 해밀턴, 키치너 순이었습니다. 캐나다 범민주 원탁회의가 윤석열 정부의 3.6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대일본 치욕 외교와 문해 정권의 일탈을 규탄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정부 산하재단이 국내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로 재원을 마련해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주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 피고 기업은 제외됐습니다. 이 원탁회의는 3.1절 104주년에 치욕스런 망언 기념사로 3.1혁명과 선열들을 욕보인 데 이어 이번 해법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눈물과 민족적 자존심은 물론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마저 깔아뭉개는 굴욕적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탁회의는 알아서 기는 구걸 외교를 누가 위임했느냐, 독립운동 선열들은 일본에 대든 철부지들로 보이느냐, 일제징용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돈 몇 푼으로 닦으면 끝나는 것이냐며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민오욕의 민족사가 사죄 반성이나 배상도 없이 묻힐 수 없다며 정부 발표 백지화와 윤석열 정권 타도를 강력히 재창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3.6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한국에선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징용 피해자들은 원하는 건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뿐이라며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이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외쳤고 시민사회 단체들은 해법 철회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규탄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강제동원 배상은 단순히 금전 문제가 아닌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거라며 일본의 인정과 사죄가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스로 머리를 조아린 굴종 외교라며 사과를 요구한 야당과 달리 여당은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라며 미래를 향한 전향적 조치라고 지원 사격을 해나갔습니다. 이처럼 나라 안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는 이달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 26일에는 미국을 국빈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와 장기 요양원 거주민의 불만이 증가하는 건 의료 인력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온타리오주 환자고충처리위원회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000건 넘는 불만이 접수됐는데 대다수가 인력 부족과 치료에 대한 접근성 부족이었습니다. 또 병원 입원 환자와 보호자는 배려나 예의가 없고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아 불쾌했다는 응답이 무려 43%나 급증했습니다. 코로나로 지칠 대로 지친 데다 인력도 부족한데 더 많은 걸 요구하다 보니 진료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응급실에서 더 심각합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은 누구보다도 마음이 급하고 궁금한 게 많지만 종종 의료진들에게서 충분한 내용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환자의 불만이 커진다는 위원회는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과는 명확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병원 측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온주병원은 인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봄 응급실 대기 시간이 급증했고 일부 지역의 응급실이 폐쇄되거나 시간이 단축됐으며 가을에는 호흡기 바이러스 확산으로 환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며 다소 나아지기는 했으나 빠르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해서 의료 시스템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오기 전까지 인력 부족을 해결해야 하고 대기 시간을 줄이며 밀려있는 수술이나 검사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또 위원회는 병원에서 장기 요양원으로 옮기는 절차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환자가 요양원으로 가기까지 많은 정보가 전달돼야 하고 결정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촉박하다 보니 강요나 강제로 떠밀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환자와 가족, 병원의 보안 요원 사이에 대한 불만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부 병원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도 없다며 병원과 쇼핑몰이 다른 만큼 보안 요원에 대한 차별화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6살 남학생을 교내 작은 방에 가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엄마에 따르면 미드타운 존 피셔 주니어 퍼블릭 스쿨에 다니는 6살 아들이 지난 1월 31일 교무실에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평소 알고 지내는 학생이 도착하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는데 갑자기 산만하다며 시청각 자료와 마이크 스탠드, 작은 책상이 있는 작은 방에 30분 동안이나 아들을 가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독방에 감금하는 잔인한 형벌과 다르지 않다는 엄마는 아들이 흑인 학생이 유일한 이 반에서 이전에도 낙서가 가득한 책상에 앉히거나 다른 아이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구석에 앉히기도 했다며 여러 차례 인종차별적인 일이 벌어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장이 학생을 가둔 적이 없고 이 방에서 책상을 꺼내 앉으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하는 가운데 토론토 교육청은 일단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하고 교장과 교감, 해당 교사를 집에 배정한 뒤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주 워터로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지난 토요일 오후 5시 30분쯤 워터루 킹스트리트 노스에 있는 부산 코리안 BBQ 식당에서 일어났습니다. 당국은 화재가 주방에서 시작돼 도관과 골 쪽, 지붕까지 미쳤다며 재산 피해만 25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당시 가스 차단을 위해 엠브리지와 소방대원 17명이 출동했으며 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접종 자문위가 노인과 어린이 면역 질환자 등 일반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가을 이전에 부스터샷 접종을 받은 주민들도 면역력 강화를 위해 다시 접종해야 할 시기가 왔다며 특히 노약자와 면역 질환자들은 부스터샷을 꼭 접종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코로나 감염 확산이 줄어들면서 끝나곤 있지만 항상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백신 접종을 재차 권장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올해와 내년에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3년 캐네디안 스크린 어워드에 한인 3명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영화 부문에서 앤소니 심 감독이 만든 라이스보이 슬립이 최고 작품상과 감독상, 촬영, 편집, 각본상 후보에 올랐고 최승윤 씨가 여우 주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한인 1.5신 글로리아 김 감독이 TV 드라마 부문 최고 감독상 후보에 올랐는데 김 감독은 엘버타 목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CBC 가족 드라마 하트랜드를 연출하고 앞서 CBC 드라마 머독 미스테리 등 다수의 단편과 장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최종 수상 결과는 다음 달 16일 토론토 메리디안 홀에서 CBC와 CBC 잼 생중계를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됩니다.